안녕하십니까.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그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 갤럽 자체 기준으로는 그 역대 최저 55까지 갤럽 떨어진 게 높고요. 오늘은 그 리얼미터하고 그 다음에 그 코리아 정보 리서치 두 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둘 다 그 하락세입니다. 먼저 그 리얼미터부터 보면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주 연속입니다. 긍정이 그 52%예요. 52. 3주 연속 하락입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옛날에 역대 최저는 이거 50이고요. 아마 역대 최저에 근접한 3주 연속 하락에서 이거 52가 그 리얼미터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정당 지지도는요. 민주당이 43.3,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8.3, 이쪽에 그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5.0%. 이게 맞아요. 차이가 5.0%, 오차범위입니다. 그 갤럽은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갤럽은 그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4. 근데 이거는 그 전화 면접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좀 다른 거예요. 실제 이거 ARS 조사하면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국민의힘이 38.3,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43.3, 5% 차이다. 이것도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할 때 리얼미터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다. 그래서 그 50% 턱걸이. 현재 그 최저는 50입니다. 50, 51, 52. 오늘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그 50을 방어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리얼미터가. 근데 그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이거는 그 천재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의뢰하는 이런 그 조사인데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는 조금 이게 40%대가 무너진 게 몇 번 나왔습니다. 오늘 지지가 그 긍정이 49.3은 많이 빠졌죠. 저번 주는 52.8에서 49.3, 40%대가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49.3. 그 다음에 그 부정도 거의 똑같아요. 47.3. 긍정하고 부정이 2% 똑같습니다. 실제 그 이재명 지지도가 40%대다. 천재일보 조사는 40%대가 처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재일보는. 근데 이거 40%대가 두 번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천재일보에서는 첫 40%대가 나왔다. 이것도 이게 지지율이 폭락한 거죠. 옛날에 이거 에버리 리서치나 이런 데서 이거 토마토에서 이거 40%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 천재일보가 처음으로 40%대가 나왔다. 참 이재명 지지율이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당 지지층을 보면요. 정당 지지. 이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의 아마 그 오차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천재일보 보면 대부분 이게 이렇습니다. 천재일보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그런데 이거 보면요. 오차범위로 민주당이 40.5, 국민의힘은 37.8. 야, 이러면 이게 2.7% 거의 똑같네요. 이게 팩트입니다. 천재일보 여론조사 민주당이 40.5,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7.8이에요. 자, 거기에 그 갤럽만 보고요. 한동훈 쪽에서 또 이게 좌파들이 갤럽만 보고 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 왜 정체되어 있느냐? 왜 반사이익을 못 누리느냐? 이거 전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갤럽만 지금 현재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갤럽 기준으로도 이게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다른 데 보면 전부 이거 ALS 조사는 오차범위입니다. 아까
코리아 정보 리서치도 오차범위, 그 다음에 그 천재일보 조사도 오차범위, 민주당이 40.5, 국민의힘이 37.8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천재일보에서는요, 뭐 지금 여러 데 또 정치인들도 조사하는데요. 이걸 보고 이게 왜 이재명 지지율이 그 리얼미터도 3주 연속 하락, 그 다음에 천재일보는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그 40%대가 넘었다. 옛날에 뉴스토마토, 에브리 리서치, 그 다음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 벌써 이게 40%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게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제 여론조사도 똑바로 분석하는 것 같아요. 원인은 이제 그 크게 보면 외교, 그 다음에 그 관세, 이게 아마 큰 원인이다. 미국하고 이제 그 관세 협상이 파탄됐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 참사, 이걸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나 천재일보 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제 그 사법 파괴죠. 결국은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추미애가 정청래 이자들이 계속 사법부에 압력을 여니까 거기에 그 지지율 하락, 이재명한테 유턴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바로 입법 독재죠. 말도 안 되게 막 법안을 지 맘대로 통과시키잖아요. 현재 그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것도 역풍이 많이 불죠. 그 다음에 그 이진숙 위원장 그냥 혼자 잘라내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데 미디어 기능을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이름만 방송미디어인데 미디어 기능을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문체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문의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무직 이진숙 위원장 혼자 쫓아낸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또 반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입법 독재, 이게 세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면요. 정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자꾸 이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면서 또 질책도 해야 앞으로 이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게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냐? 왜 반사이익도 못 누리느냐? 왜 계속 이거 지지율이 꿈쩍 안 하냐? 이재명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갤럽만 보면 안 된다니까? 지금 다른 여론조사는 전부 이거 오차범위로 접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장동혁 대표가 투쟁을요. 어제 그 서울에서도 이제 그 15만 명, 뭐 경찰 수사는 전부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왔다 갔다 전부 뭐 경찰 수사는 11,000명. 이건 사기예요, 사기. 대구보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대구는 2만 명이라더니 실제 대구 7만, 서울에 그 15만 엄청나게 온 겁니다. 이런 데 그 장애 투쟁이 효과가 있어요. 아, 야당이 좀 싸울 줄 아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다른 사법부나 검찰이나 방통이나 다른 데서도 그 국민의힘을 믿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장애 투쟁하는 국민의힘이 먼저 선두에 서서 투쟁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이나 사법부나 다른 데도 야당이 있구나.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강력하게 맞서 싸워도 도와주는 우군이 있다. 이래야 이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 투쟁은 저는 꼭 필요하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장애 투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내에서도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금융 개편 이거는 막아냈고요. 금융 개편 체계는 막아냈잖아.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한테 법안이 얼마나 부당하다 이걸 알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청법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그 폭발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 어제 법무부 장관 7분, 그 다음에 검찰총장 7분, 그리고 이제 이래가 다 들고 올라서 헌법 소원하겠다. 어제 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장내 투쟁 무제한 필리버스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도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투쟁도 병행을 해야 된다. 싸울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게 됩니다. 지금 이미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로 저는 이게 접전이다. 곧 아마 우리 쪽에 골든 크로스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지지도 지금 50% 초반에서 리얼미터와 갤럽이 계속 맞고 있는데 이미 코리아 정보 리서치는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곧 아마 계속 우리한테는 골든 크로스인데 이재명이한테는 데드 크로스 죽는 결국은 긍정과 부정이 뒤바뀌는 이게 아마 추석 지나면요 쏟아질 겁니다. 추석에 근데 추석 대이동 한 10일 가까이 연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정치 시즌이 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재명이가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서요. 이제 뭐가 반영되느냐? 미국의 관세 협상 말고요. 그 플러스 이제 뭐가 반영되느냐? 바로 이제 이번에 데이터 센터. 아니 데이터 센터 이게 복구가 언제 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647개가 마비가 됐는데 언제 복구될지 기약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지방 자치단체 데이터 센터 그런 게 2개인가밖에 그때 훼손된 게 2개인가밖에 없었고 바로 복구가 됐죠. 바로 복구됐는데 근데 그때도 이재명이가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 그다음에 대통령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사과는 했는데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서 제대로 사과해야 돼. 옛날에 자기들이 예산을 다 잘라가지고 전부 이중화 이런 게 백업 만드는 이런 예산도 다 삭감 칼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권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계엄 이후에부터 민주당이 실제 다 주도해 왔는데 근데 이제 와서 전 정권 탓을 돌리겠다. 정말 이게 후한무치한 뻔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자원, 국가정보자원 데이터센터 이 화재 있잖아요. 이게 또 엄청나게 이재명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겁니다. 아마 지금 지지율이 벌써 은행이나 우체국 그리고 이제 정권사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실제 우체국만 동거래하는 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기에 화재 원인도 아마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리튬 배터리가 실수로 폭발했냐 아니면 이게 전원이 차단 안 된 상태에서 작업자들의 실수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화재를 냈느냐 이런 것도 많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화재 원인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고요. 아마 그 화재 원인이 규명되고 이런 복구가 넣어지면서 이재명 지지율은 또 이게 수직 급전직하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요. 실제 대부분 여론조사가 데드크로스로 가지 않을까. 하여튼 이 여론조사는 지지율은 이재명의 생명줄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갤럽 기준 50% 붕괴되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나 ARS 그런데 40m가 프로가 붕괴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이재명 끌어내리자. 재판 재개해라.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진짜 소화기로도 끌 수 없는 리튬 배터리보다 100배, 1000배 더한 이재명 끌어내리라는 불길이 치솟고 이거는 절대 진화할 수 없는, 끌 수 없는 엄청난 불길이 치솟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